여러분 반갑습니다.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의 역사 내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와 이영훈 교수 그리고 주익종 박사 그리고 이우연 박사 이렇게 넷이서 공저로 책을 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 반일 종족이라는 그 타이틀을 달고 책을 몇 권 냈는데 그 반일 종족주의의 그 시리즈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냈고 이 책이 나오니까 좌파들이 이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공격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쓴 것이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었고, 이번에 이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이라는 책이 그 세 번째인데, 이 책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미 그 탄핵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을 그 이끈 세력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게 무엇인지를 파헤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긴 내용을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영훈 교수께서 이 연속 탄핵을 계속 이끈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핵심 내용을 분석한 결과 김대중 대통령의 이 역사관, 가치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그 내용을 분석을 한 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김대중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은 무엇이냐? 바로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것인데, 이 반일 종족주의가 김대중의 이 어휘를 통해서는 뭐로 표출이 되냐면은 민족주의라는 것으로 표출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중이 주인이 돼서 민족의 이름을 앞세워서 우리의 모든 역사와 가치관을 다 뒤집어 엎는 작업이었다. 그러한 그 민족 중심의 역사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고 바로 이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 뿌리를 심었고, 그 뿌리들이 지금 발화해 가지고 국회를 점령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탄핵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다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주익종 박사가 쓴 내용인데, 김문수 장관이 그 청문회 때 일제시대 때 한국인의 국적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대논란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좌익들은 일제시대 때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한국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제국은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그럼 대한제국이 안 없어지면 그 사람들 말대로 독립운동은 왜 하고 상해 임시정부는 왜 세웁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순 엉터리 같은 주장을 어떤 민족주의의 이 뿌리를 대고 이런 그 역사적 사실까지를 지금 아주 왜곡으로 날조를 해서 근대사, 현대사를 완전히 날조하는 그 내용을 폭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 병합조약이 원천 무효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주익종 박사가 한일 병합조약이 무효라는 건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들도 한일 병합조약이 무효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자세히 이제 폭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영훈 교수께서 대한민국은 왜 임시정부는 기리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건국은 기리지 않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하셨고, 또 임시정부의 법통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썼습니다. 저는 이제 주자성리학자들이 의병봉기를 했는데, 그 의병봉기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의병봉기를 한 게 아니고요. 조선이라는 그 왕정을 자기네들이 지키기 위해서 의병봉기를 한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마저도 지금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건국이 순 엉터리들이 그 건국훈장을 받게 된 이런 정말 웃기지도 않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폭로를 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아주 종교처럼 숭앙하고 있는 이 항일 무장투쟁이 얼마나 정말 엉터리였는지 이런 내용을 좀 폭로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한국 이 민족사학계에서 아주 거대한 인물로 추앙하고 있는 이 단재 신채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은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돼서 일본 감옥에 갇혀가지고 옥사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 신채호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게 아니고요, 무정부주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정부주의라는 거는 이제 국가라는 걸 파괴하는 그 행위입니다. 그런 무정부주의자들이 무정부주의를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수표를 위조를 했어요. 그 위조한 수표를 가지고 대만으로 가서 대만은행에서 이거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수표 위조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된 게 아니에요. 아나키스트 운동을 하다가 그 운동을 위해서 유가증권 수표를 위조해서 돈을 꺼내려고 하다가 체포된 사람이 독립운동을 한 걸로 지금 둔갑이 돼가지고 이런 일까지 벌이고 있어요. 또 한 사람, 김자진이라는 사람이 청산리 전투에 참여를 했다고 해서 영웅으로 만들어 놨는데, 김자진이 어떤 사람이냐? 만주에 가서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모집을 하겠다고 서울에서 6차례 무장강도를 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서 2년 6개월형을 살았어요.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 간 게 아니고 무장강도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간 겁니다. 그래서 2년 6개월형을 살고 나와서 만주로 가서, 만주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동네 주민들을 그냥 끝없이 갈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빈주현 사건이라고 그래서 이 김자진 일당이 하도 그 동네에 이제 한인 교민들을 뜯어먹으니까 그 빈주현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한국인 이주민들이 김자진 일당에게 이제 더 이상 돈을 주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하는데, 그 결의를 하는 것을 알고 김자진이가 부대를 자기 동료들을 보내가지고 그 마을 주민 여러 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충격을 받은 이 주민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몰래 없애달라 이래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김자진을 암살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유명한 빈주현 사건이라는 것인데, 이런 일을 벌인 사람도 지금 우리가 위대한 독립운동가라고 감투를 씌워넣은 이런 내용들을 좀 제가 폭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이 광복군 독립운동 역사로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앞세우고 홍범도 동상,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세우고 하는 이런 아주 이상한 일을 벌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또 폭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우연 박사가 이제 위안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착취를 했는데 무슨 위안부로 성을 착취를 하고 징용공들의 노동력을 착취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하는 것을 이우연 박사가 또 아주 상세히 폭로를 했습니다. 현재 이 한국을 아주 뿌리채 흔들고 있는 이 민족주의의 뿌리가 바로 이 반일 종족주의다. 이 반일 종족의 뿌리를 둔 사람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을 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무너뜨린 데 이어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권력마저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폭로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왜 이 책에서 정신을 차리고 들여다봐야 되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단순히 어떤 이 정치적인 행위로만 봤는데, 이러한 정치적 행위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역사를 무기로 앞세워서 그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진짜 이 근대사 현대사를 다 무너뜨리고 가짜 역사로 아주 날조를 해냈습니다. 뭘 가지고 날조를 했느냐? 바로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 역사관을 가지고 날조를 했습니다. 이 민족주의를 가지고 이 역사관을 쓰다 보면
우리 민족을 탄압한 거는 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야. 그러니까 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끝없는 적개심을 가져야 돼.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무슨 일본 사람들이 쌀을 수탈해 갔느니, 여성들의 성을 착취했느니, 노동력을 착취했느니, 이런 그 주장을 앞세워가지고 민족 감정을 앞세우고, 그러다 보면은 은연중에, 이 나라를 만든 것은 저 이승만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항일 무장투쟁을 지휘한 저 북한의 김일성 같은 저런 사람들이 민족사적인 정통성이 있구나. 그래서 북한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 일제 주구들과 이 외세하고 야합을 해서 분단 정권을 세운 대한민국은 우리가 피 흘려서 지켜야 될 가치가 없는 나라야. 따라서 빨리 우리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북한하고 손을 잡고 연방제 통일을 해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야 돼 라는 것을 은연중에 깔고 국민들에게 선전을 하는 이런 도구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나라를 이 역사관을, 이 정치관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이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 가장 중요한 무기로 사용한 게 바로 이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전한 역사를 무너뜨리고 가짜 역사를 앞세워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켜서 그 현혹된 국민들을 자기 편으로 앞세워가지고 180명 이상이 지금 국회를 장악을 해서 그들이 입법 독재를 통해서 지금 한국을 완전히 통째로 지금 뒤집어 엎는 이런 이 일을 벌이는 그 근원에는 이 민족주의가 있고, 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역사투쟁이 바로 저 좌익들의 큰 무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가 새로 정립을 했습니다. 이 민족 사학은 한국의 이 한국의 당면 과제를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지금 북한식의 이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이다. 조국의 자주적 통일은 뭐냐면은 북한 체제를 부정하지 않는 통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것들을 아주 교묘하게 말장난을 해놓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 가만히 그 내용을 읽어보면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앞에 인민자를 싹 빼버리고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지지를 해서 자기네 그 진영을 불리는 이런 작업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학은 이러한 그 운동에 복무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의 이 사학계들이 일제히 좌익 편에 서가지고 좌익들의 이 논리를 지금 확대 재생산하는 데 앞장선 이유는 자기네들은 바로 이러한 민족주의에 복무하는 하나의 도구임을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 책을 통해서 저희가 상세히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런 그 민족주의에 의해서 우리 역사관을 정리를 하다 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고, 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3.1 의거로 표출이 됐고, 그렇게 표출이 된 이 민중의 이 에너지가 4.19로 또다시 폭발을 했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1980년에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또 한 번 폭발을 했고, 그러한 이 민주화의 의지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일으키는 아주 근본적인 동력원이었다. 이렇게 이 역사관을 아주 도식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외세하고 야합을 한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친미파들이 민중의 열망인 통일 대한민국, 통일 조국을
이룩하지 못하고 분단 정부를 세워냈다. 따라서 이 분단 정부는 우리가 빨리 불식시켜버리고 북한하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손을 잡고 통일된 민족국가를 세워야 된다라는 쪽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하여간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의 통치는 일본 사람들이 무슨 철도를 놔주고 근대화를 이루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다 이 토착 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일제시대에는 일본 사람들은 무조건 쌀을 수탈해갖고 그래서 그 이영훈 교수님이 몸을 담았던 낙성대 경제연구소에서 야, 일제시대 때 진짜 일본 사람들이 쌀을 수탈해 갔는지 아닌지 한번 검증을 해보자 하고 봤더니 일본 사람 이 조선의 농토의 토질에 맞는 벽실을 개발을 해서 이걸 전국에다가 보급을 해서 쌀 수확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쌀을 일본이 수입을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에다가 제값보다 더 많은 값을 받고 일본에다가 수출한 게 됩니다. 제값 받고 수출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조선이 일본에게 병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출이라는 것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제 물건을 파는 걸 수출이라고 하니까 일제시대에는 이거를 이출이라고, 수출이 아니라 이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다가 아주 비싼 값을 받고 이 조선 쌀을 이출을 함으로 인해서 조선의 농가가 수입이 늘어나 가지고 조선 사람들의 이 살림 형편이 많이 낮았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조선 사람들이 외식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민족주의자들 눈에 볼 때 아니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의 이 살림 형편이 나아졌다. 이런 거는 인정도 안 하고 그런 주장을 하면 전부 토착외구로 몰아가지고 완전히 쓰레기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러는데 이러한 그 역사 사기극, 이 역사 사기극에 한국의 이 소위 말하는 국사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앞서거나 침묵하거나 이자들의 이 행위를 도와주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대한민국을 아주 번영의 반석에 올려놓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그냥 친일파 민족 반역자 독재자이지 이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거는 얘기도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민족주의의 이 역사관이나 사고방식이 아주 극소수 사람들만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이 내용을 아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중화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아주 해방 전부터 이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 좌익 사상을 가지고 우리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민족주의라는 걸 자기가 발견했고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 도식화해 가지고 이걸 하나의 정치적인 아젠다로 들고 나와 가지고 이런 생각에 동조를 하는 좌익들을 전부 자기의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끝없이 이제 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그리고 북한에다가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여를 하고 대한민국은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들이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뜻과는 달리 전부 분단 정권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 정말 허무맹랑한 이런 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반일 민족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거기다가 또 이 호남이라는 이 강력한 지역주의 정서 그래서 호남 사람들도 전부 자기네들의 지지층으로 끌어들여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전히 민족주의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반일 종족주의가 토대가 된 민족주의를 앞세워 가지고 대한민국을
말아먹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오늘날 민족주의라는 것이 그야말로 극소수에 불과했던 이러한 그 사고방식을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김대중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영훈 교수가 이 책의 서문에서 지금 오늘날 이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 세력들,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우리의 한국의 이 완전히 그릇된 그 역사,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 몸통이 바로 이 김대중이다. 이걸 학문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막 그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의 정신적인 뿌리가 바로 이 김대중이라는 것입니다. 김대중이가 뭐한 사람이에요? 김구 선생은 죽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살아서 자기가 그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살아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죽어서는요 국장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그 대통령 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국장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고 한 분은 김대중이라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국장으로 치른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느냐. 북한에 가가지고 정상회담을 한답시고 불법으로 5억 달러를 송금해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드는 결정적인 도움을 준 국가 반역자 아닙니까? 아니 이것뿐만이 했습니까? 금강산 관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북한에다가 갖다가 퍼주고 개성공단을 만들어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북한에다 퍼줬습니까? 다 죽어가는 북한을 기사회생을 시켜서 오늘날 우리가 북핵의 인질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이 사람 그 생전에 뭐라고 했어요?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고 뭐 기술도 없다. 북한이 핵을 만들면 내 손에다가 장을 지지겠다. 그런데 핵 만들었는데 장 지졌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장을 받아요? 이 대한민국에 미쳐도 정말 단단히 미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김대중이 만들어낸 이 가짜 민족주의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국민의 절대 다수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런 거짓말을 해도 천연덕스럽게 임기를 마쳐도 감옥도 안 가고 아주 해피하게 사는 데다가 막대한 비자금을 숨겨놨는데 그 비자금을 조사하려고 하니까 국정원 직원을 감옥에다 집어쳐넣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지역 감정을 앞세워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뭐 둘로 쪼개놔서 지역 감정의 가장 큰 이 수혜자인 동시에 그 부담을 후대에다가 떠넘긴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이 고안해낸 이 민족주의의 그 폐해가 오늘과 같은 지금 2명의 우파 대통령의 연속 탄핵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 국가적으로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현재 이 정치 현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김대중이고, 바로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이 반일 종족주의의 뿌리를 댄 민족주의로 우리 역사학을 완전히 다 날조를 한 아주 근본 몸통이다. 특히 김대중의 후예들이 아주 정말 희한한 주장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임시정부는 열심히 기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정부를 세운 대한민국 건국은 건국이 아니래요. 그리고 항일무장 투쟁을 한 이 북한의 건국자들에게 역사적인 그 정통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네들 말로 지금 대한제국이 한일 병합조약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데, 한일 병합조약이 무효면 대한제국은 지금 안 망했다는 얘기인데, 대한제국이 안 망하면 지금 대한제국이 존속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를 참칭한 괴수 집단 아니에요?
그 괴수 집단을 자기네들이 아주 신처럼 떠받드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리고 아니 지금 대한제국이 안 망했으면 왜 독립운동은 왜 하는 거고 항일무장투쟁은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그 논리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를 하면서 이 전 국민을 전부 일종의 정신착란 증세로 만드는 이러한 거짓의 이런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일 종족주의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 민족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국가 정체성이라는 것은 한 국가의 근본적인 성격이나 가치나 제도나 정책 등에 대해서 국가 구성원이 공유하는 그런 믿음과 일체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믿음과 일체감은 헌법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가 나타납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하려면 첫째로는 국가적인 정통성입니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다라는 사실을 명쾌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헌법적 정통성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를 살려나가는데 협조, 지지, 동의를 해야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펀적 정통성으로서 법치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부인하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우리가 입증하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좌파들은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합니다. 아, 우리 국가적 정통성,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 아,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아, 이런 거 말고, 아, 우리 사회적 뭐 계획경제, 혹은 말이야 경제민주화를 통해 가지고 모두가 잘 사는, 아니 모두가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죠. 이런 걸 부정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은 이러한 어떤 그 헌법에 의한 국가적 정통성을 슬그머니 뭉개버리고 민족이라는 것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민족 정체성이라는 것을 앞세워요. 민족이라는 건 뭐냐? 민족 고유의 특성이나 소속감인데, 이거는 국가라는 개념하고는 달리 이 혈연이나 핏줄을 중심으로 우리를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우리랑 똑같이 한글을 쓰고 쌀밥에 김치를 먹고 우리 뭐 그 동일한 조상을 모시고 있으니까 같은 민족 아니야. 국가는 무슨 놈의 국가야. 국가 없애버리고 우리 민족을 앞세워가지고 우리 오순도순 우리 민족끼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주장하면 국가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 건 바로 민족을 앞세워서 국가를 지어내는 행위,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민족이라는 것은 없다. 한마디로 이것은 상상의 정치 공동체일 뿐이다. 무슨 민족이라는 게 어딨냐, 민족이. 국가지. 근대 국가에서 국가라는 것은 그 나라가 표상을 하고 있는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집단이지, 핏줄이고 나발이고 어딨냐 말이죠. 그래서 민족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뭔가 이게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민족이라는 것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자꾸만 민족이라는 걸 앞세우느냐? 과거에 1차 세계대전 그 무렵에 이 서양이 막 근대화될 무렵에 어느 나라하고 간에 이 모래알처럼 다 틀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국가라는 개념이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야,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다 하나의 공동체야. 우리가 하나의 이제 공동체를 이루려면은 우리가 같은 핏줄이나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민족을 앞세워서 뭔가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개인들이 합치되지 않을 때 이 민족이라는 것을 앞세워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역할을 하는 데까지는 민족이 그래도 그 개념이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이제 합치가 되면 민족은 이게 허구의 개념이니까 이걸 버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법치와 헌법에 의해서 국가라는 개념으로 묶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러한 국가라는 개념으로 묶어내는 작업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계속 민족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서구에서는 이 시들해진 이 민족주의가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광풍처럼 이렇게 그 한국인들을 사로잡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잃은 그런 과정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반일종족주의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다뤘는데,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나니까 우리도 나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징적인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느닷없이 찾아낸 그 존재가 뭐냐면 단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5,000년 전부터 우리가 막 단군을 모신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큰 착각입니다. 단군이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였습니다. 일제시대 이전에는 단군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조선왕조실록, 그 어마어마한 그 왕조실록 안에 단군과 관련된 기사가 7, 8건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 시절에는 단군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언제 존재하느냐? 아니, 일제시대 때 우리가 만세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세를 부르러 막 나갔는데 보니까 노비도 막 만세 불러, 쌍놈도 막 만세 불러, 여자들도 만세 불러. 그러니까 얘네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지금 나라는 없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옛날에 무슨 단군 할아버지가 계신다는데, 우리의 표상으로 지금 국가를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단군을 앞세우자. 그래가지고 단군이 느닷없이 일제시대 때 등장을 한 거예요. 일제시대 이전에는 한국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지주는 누구였냐? 바로 중국에서 건너왔다고 하는 기자라는 사람입니다. 기자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자기가 있던 나라가 망하니까 유민 5,000명을 이끌고 한반도로 건너와서 이 한반도 사람들에게 문명을 전해줬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기자조선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학자들이 눈을 까디짓고 아무리 찾아다 봐도 기자라는 사람이 조선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사료는 존재하지 않아요. 기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놈의 기자조선이에요. 단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조선시대에 무슨 단군이 어딨어요. 일제시대 때 다 만들어낸 우리의 허상의 표직일 뿐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제시대 때 이제 아주 조직적으로 이 일본인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학교에 가가지고 국어를 배웁니다. 국어를 배우면 지금처럼 우리가 그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니라 국어는 일본어였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한글을 못 쓰게 합니다. 다 일본어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국가를 불러라. 그럼 우리는 애국가를 부르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때는 뭘 불렀냐? 기미가요를 국가로 불렀어요. 일본 국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일본인으로 동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다 창씨 개명을 해가지고 일본 이름으로 써있고, 일제시대 때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거의 다 일본인으로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해방이 됐어. 해방이 되니까 이제 너희들 이제는 일본 사람 아니야. 너희들 이제부터는 한국인이야. 그 한국인임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느닷없이 한국인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교에서 아주 민족의식을 고양하고 반일 교육을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것이 한국인들의 내면에 이제 쌓이기 시작을 했고, 그 내면에 쌓여 있는 이 반일 종족주의를 교묘하게 자기의 정치적인 무기로 써먹은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김대중이라는 사람이다 이거죠. 일본 사람에 대한 한국인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한국인으로 만들까 하는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냥
뭐 홍범도, 김자진 이런 사람들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뭐 김자진이가 뭐 일제시대 때 무슨 못된 짓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응? 홍범도 같은 사람은 저게 무슨 뭐 한국을 위해서 독립운동했어요? 저 소련 공산당 아닙니까? 소련을 위해서 일한 사람인데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건국훈장을 갖다 남발을 하고 이래서 아주 이 소위 말하는 거대한 민족의 환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게 이러한 부풀려진 항일 투쟁을 앞세워 가지고 한국인이라는 것을 창조해내는 과정에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것이 한국인들에게 강제가 됐고, 그것을 이제 민족주의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무기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동조하는 좌익 세력을 끌어들이는 정치적인 자양분으로 삼았고, 그렇게 해서 길러진 사람들이 오늘날 이 탄핵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민중과 민족을 앞세우는 이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체제 변혁운동,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체제 변혁운동이라는 참 이거 좀 용어 혼란 전술인데요. 대한민국의 이 체제,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만들자 하는 지금 폭동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 김대중이가 뭐 이야기한 이 민족주의라는 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교묘하게 이제 포장을 하는 이 어용학자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정해구라는 사람입니다. 정해구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 헌법 개정을 앞장서서 했던 그런 사람인데, 해방전후사의 인식, 그 6권짜리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이 시대를 조망을 했는지를 아주 자기 고백을 한 그런 논문이 바로 해방전후사의 인식 제4권에 정해구가 쓴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라는 그 안에 아주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김대중의 생각을 아주 학문적으로 이제 교묘하게 포장을 한 거예요. 정해구는 우리 역사는 민족 우선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민족 우선 시각에서 바라보면 바로 북한을 만든 이 좌익 공산주의 추종자들은 혁명 세력이다. 이 혁명 세력은 선한 세력이야.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반혁명 세력, 우익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추종자들은 이놈들은 악의 세력이야. 이렇게 이제 민족의 시각에서 역사를 썼다는 거예요. 써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북한은 남한을 반혁명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민족 통일의 대업을 이룩할 민주기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해방전후의 4권의 서두에 이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 우선 사관에 의하면 1948년 대한민국의 탄생은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반혁명 세력이 외세를 등에 업고 당시 한민족 뜻과는 달리 분단 정권을 수립한 정의롭지 못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출법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주 4.3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건 폭동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의롭고 숭고한 투쟁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인민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혁명 세력은 분단 정권이 수립이 되니까 이승만 정권에 저항을 해가지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무장투쟁을 시작을 했는데, 그 무장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이 6.25다. 6.25가 무슨 뭐 북한이 뭐 남한을 뭐 남침해서 웃기지 마라 이런 건 없다. 남한의 반혁명 반민족 정권과 북한의 혁명적 민족적 정권이 군사적으로 충돌한 행위이고, 6.25는 그냥 국내적인 갈등이 심화되어서 발생한 결과이지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뭐 침략해서 남침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써야 된다. 그런 식으로 쓴 책이 뭐냐?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러한 세력들은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한 대한민국이다. 그러니 이 나라 빨리 뒤집어 엎자. 그게 오늘날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핵 국면이다 하는 것을
바로 이 반일 종족주의의 역사 내란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희가 상세히 분석을 해놨고, 그리고 탄핵이 이렇게까지 빨리 뭐 이루어지리라고 상상을 못 해가지고, 탄핵이 막 시작되자마자 이거 큰일 났다. 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좀 빨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그야말로 정말 날밤을 새워가면서 급히 써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탄핵 국면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행위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 대한민국이 존립하고 있는 역사적인 근거에서부터 이념과 체제까지를 아주 깡그리 부인하는 이 민족주의자들의 아주 오래된 기획하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난동이다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뭐가 이제 심각하냐면은 이 국가 정통성보다 민족 정통성을 우선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광주에서 지금 정일성 공원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정일성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광주가 고향인데 일제시대 때 이 상해로 건너가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중국 공산당원이 됐고, 그리고 중국 국적을 취득을 했고, 또 중국의 그 여성과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은 진짜 중국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만들었고, 북한의 인민해방군가를 만들고, 음악가로서는 그래도 상당히 대접을 받았죠. 그리고 6.25가 터지니까 이 사람은 중공군으로 한국에 옵니다. 중공군으로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조선 전통 악보 이런 거를 전부 약탈해가지고 중국으로 가져간 사람이에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에 아주 극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사람도 민족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세계적인 음악가고, 그래도 중국의 인민해방군가를 만들고 북한의 인민군가를 만들었으니까 이거 훌륭한 이러한 음악가 아니냐. 음악가로서 훌륭하니까 우리가 광주에다가 국민 세금으로 정일성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리는 건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한 일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침략한 사람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재산을 약탈해간 사람인 동시에, 대한민국을 그 침략한 사람들을 도운 중공군의 핵심 요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건 반역자죠. 이러한 반역자를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광주에다가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기리는 건 옳으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건 진짜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이름으로 이걸 포장을 해서 이 짓을 하고 앉아 있다. 홍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항일 무장투쟁을 했고 무슨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승리했다고 하는 어떠한 근거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오죽했으면 청산리 전투 같은 건 없었어. 그리고 봉오동이 한국 독립군이 승리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일본이 봉오동 전투와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 전투에 참여했던 부대 전투상보를 공개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일본군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전투예요. 이러한 사람을 항일 독립투쟁의 영웅이라고 지금 이렇게 붕붕 띄워놓고, 소련 공산당원인데 문재인 정부 때 이 사람을 유해를 실어오기 위해서 무슨 특별기를 카자흐스탄으로 보내가지고 유해를 실어왔는데, 이 사람 국적이 소련이고 소련 공산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데 국적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누군가가 가서 홍범도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취득을 하는 이런 이상한 일을 벌였을 거예요. 소련 국적에 소련 공산당원 유해를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실어옵니까? 이러한 사람도 민족의 이름으로 보면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국가와 민족을 헷갈리면 진짜 큰 참극이 빚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국가의 입장이 아닌 민족의 입장에서 지금 북한을 편들고 북한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북한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주장을 아직까지도 하고 앉아 있는데, 민족으로 선하고 국가를 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반역자입니다. 그런 반역자들이 지금 국회에 입성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배지를 달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이런 난동의 주역을 벌이고 있다. 이 사람들의 이 사고체계와 가치관,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이 탄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낸 책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일 종족의 거짓말 문화, 바로 이 거짓말 문화가 대한민국을 탄핵했다. 그리고 그러한 거짓말에 아주 몸통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김대중이가 나타나더라. 김대중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이 책을 한번 읽고, 우리가 이 민족이라는 것을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고방식인지 제대로 깨달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